결혼식 어디서 하셨어요? 그냥 서울에서 했죠. 그러니까 왜 결혼식을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는지. 결혼식에 얘기도 하자고 하셨고. 이건 마치 집이 어디예요? 근데 이걸 내가 왜? 제가 옛날에 원래 서울에 살았었는데요. 회사 때문에 수원으로 이사 와서. 저는 이제 사회도 많이 몇 번 봤는데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그만하라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반 애들한테는 자기가 결혼하는 걸 숨기는 거군요. 그쵸, 애들이 와서 30명씩 밥을 먹고 가니까. 아, 그런가요? 궁금한 거 있었어요. 이건 휘가로님한테도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돈이라는 게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갈라설 수도 있고, 그러면 돈을 이제 각자 이제 요새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각자 쓰는지, 정말 그래서 생활비라고 같이 뭔가 모여서 쓰는 건지, 어떻게 그게 돌아가는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저희 뭐 부모님 세대, 베이비붐 시대 그때는 그냥 결혼을 하면 끝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 이제 한 사람에게 엄마 아니면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했죠. 전 사실 이걸 누가 해도 상관은 없지만 경제관념이 있고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주도적인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혹시 대표님은? 전 제가 하죠. 제가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모든 걸 내가 갖고 와서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저가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으로 이제 뭐 만들어 가는데 이걸 막 따져가지고 여기다 꼭 넣어라 막 이런 게 아니고, 서로를 믿고 사실 밥 먹는 거 너 오늘 10,000원 넘는 거 먹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오늘 그쵸. 또 옷을 샀네? 그런 것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면 결혼은 이제 신뢰가 기본인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믿고 가면서 어느 정도 모였어?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뭐 명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수반되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보면 한 달에 100을 생활비를 모으고, 근데 이제 그걸 모으는 거는 뭐 각각의 약간 생활 수준이 좀씩 다르니까, 남자가 뭐 이만큼 벌고 여자가 이만큼 버는데 둘 다 50씩 내 뭐 이러는 건 아니고, 대충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서 하는데, 뭐 그걸 갖고 이제 내가 돈을 더 많이 내네 뭐 하네 이런 게 가면 이제 안 되는 거고, 생활비 그리고 요새는 뭐 워낙 이자나 전셋값 갚고 이제 이런 데 계속 쓰고, 각자의 돈은 또 각자가 모으면서 살더라고요. 대부분 제 주변은 그런 것 같아요. 각자 돈 관리는 각자. 그게 제일 좋으면서 위험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갈라서기가 되게 굉장히 편하죠. 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쪽이 갖고 있으면 그게 좀 약간 어려운 거, 허들인 거죠. 어떻게 이걸 나눌지도 어떻게 갖고 와야 돼? 어떻게 뺏어와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왜냐면 이제 특히 주도권이 없는, 경제 주도권이 없는 쪽에서 문제가 생기죠. 차라리 그냥 둘 다 일한다고 하면 약간 그런 게 좀 쉬울 수 있는데, 이게 아닌 경우에 더 분란이 많긴 한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여자친구 있잖아요. 사실 여자친구는 아예 이런 개념이 없죠. 뭐 관리의 개념이 아예 없는 거죠. 뭐 아직은 네. 밥을 사냐, 뭐 밥 사고 뭐 이런 거 정도가 뭐 굳이 그런 거겠네. 뭐 선물, 밥 그 이외에는 굳이 돈으로 엮일 게 없어요. 네, 없죠. 여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저는 약간 있으면 쓰는 사람이어가지고 맡겨야겠네요. 맡기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또 그러긴 싫고 약간 그런. 그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돈 한 주도적인 사람이 맡을 거면 회사에서도 그러면 어떨까요? 아니요. 제일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알죠? 그 엄마가 설날 때 받은 용돈, 그래 엄마가 통장에 넣어놨어 그러면서 해놓고, 그 통장 어디 갔냐면 너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하면서 이제 안 주는. 그거 이제 되게 재밌겠네요. 뭔가 대표님한테 월급을 받고 대표님 월급 관리 부탁드립니다. 다시 줘. 이번엔 테마주다 막 이런 건가요? 그럼 이제 대표님 그 돈 어디 갔어요? 내가 너한테 그동안 사준 밥이 얼만데 이러면서 또 없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투자 운용까지 같이 이제 들어간 아날로그 투자 운용.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만날 때, 시작할 때 그 돈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선 제가 또 할 말이 하나 있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막 하잖아요. 단돈 몇백이든 몇천이든. 저는 그건 최대한 안 받는 게 서로의 신상을 위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내 부모님이 주셔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걸로 그냥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꼭 시간이 지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가 시작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뭘 줬는데. 근데 이제 그걸 상대방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때 그 눈치가 보여가지고 말을 안 했지, 그러면서 이제 지금 와서 말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요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뭐 인서울에서는 뭐 2, 3억 갖고 구할 수도 없고 전세도 못 구하는
선태생이 사실은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과 경기도에 살면서 이런 하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이제는 1억 갖고 집을 구하려면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근데 30대 초반에 정말 사람들이 정말 안 쓰고 모아야 밥도 그냥 이렇게만 먹고 친구들 안 만나고 해야 겨우 1억을 모을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저 30대 초반에는 1억 모으기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1억 모으는 게 꿈이었는데. 그죠. 그거를 사실은 하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뭐 대기업 연봉이 뭐 5천만 원이라 쳐도 세전 5천일 뿐 그럼 실제로 들어오는 4천만 원 절반 쓰고 2천만 원이어도 5년을 꼬박 모아야 되는데 사실 이건 대기업의 얘기고 중소기업이나 좀 더 내려가면 3천만 원대로 내려가는데 그럼 다 하고 나면 아무리 모아도 1년에 1천만 원 모으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고 10년을 모아야 돼요. 그러면 28부터 남자들이 보통 일한다 쳐도 38이 돼야 1억을 모을까 말까 안 쓰고 상황인데 사실 이제 1억은 뭐 이제 돈도 아닌 수준이 돼버렸죠. 어쨌든 그래서 결혼할 거예요? 한 2, 3년 안에는 아닐 것 같아요.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보다는 어쨌든 기회가 되면 또 하고 뭐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하는 거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결혼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약간 뭐 좀 조니 팀장님도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뭔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막 밤새 같이 있고 이런 약간 개념 자체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막 결혼한다 하잖아요. 막 헤어지는 게 아쉽고 뭐 계속 같이 있고 싶고 뭐 그리고 좀 약간 안정되고 싶고 근데 사실 이미 내가 잘 안정돼 있는데 이미 내가 만족스러운데 이 불안감 이 방송을 듣고 찾아오는 구원자들도 있겠는데요. 번호풀 뽑고 기다려주세요. 존이는 어때요? 저는 너무 좋죠. 예,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나간다면 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보실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 친구들도 구독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진심이 아니면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편집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뭐 뉴스에서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출산율이 0.9몇이었고 올해가 예상이 0.8몇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대로 계속 가면 45년이었나 2045년이었나 언제 65세 이상이 50% 넘어가면서 전체 인구에서는 1,500에서 2천만이 채 안 될 것이다. 그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뭐 그런 정책을 펼 것이다. 출산 정책도 필 것이고 결혼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뭐 신혼 특공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잘 모르겠지만 네. 좋은 짝을 만나서 즐겁게 연애하시고 또 마음에 맞으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또 안 맞으면 이혼도 할 수 있고 뭐 다시 또 만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대신 이제 결혼식을 컨설팅 할 땐 저를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일생일대에 한 번뿐이 없는 그런 결혼식으로 결혼식과 이혼식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가야겠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목소리가 주제가 돼서 좀 말을 많이 했나요?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자료도 띄우고 뭐 이거 보면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약간 특이하게 라디오처럼 이렇게 했어요. 다음에는 진짜 라디오처럼 음악도 틀고 그러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